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요즘은 저는 사실 인버스를 계속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어요. 미국 장도 마찬가지고 국내 장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이유들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상대 강도가 센 거를 가져가다가 시장이 좀 애매하면 인버스를 섞는 전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장 같은 경우는 인버스를 어떤 전략 같은 경우는 뭐 절반은 뭐 PSQ, 절반은 SPMO. 그러니까 모멘텀이 센 것들을 가져가면서 절반은 인버스로 해지하는 전략을 가져가는데, 지금 이제 국장은 이제 대략 인버스를 한 30%까지 최근에 늘려놨고, 모멘텀이 강한 것들은 늘 이제 한국 ETF 활용한 뭐 상대 강도 추출이나 최근에 이제 추가한 뭐 RS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고 조선방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끌고 가고 있죠. 여기 보면은 상대 강도가 센 것들을 보면 그동안 계속 방산, 우주, 여기 조선, 여기 쭉 보면 뭐 음식료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원자력 이런 것들 다 전력기기고, 그 다음에 중국 소비 이런 것들, 화장품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왔었고, K뷰티 이런 것들도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제 개수 중에서 최상위권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섹터들을 계속 공격수로 이제 끌고 가고, 수비수를 인버스로 이제 계속 잡아가고 있는 게 최근 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한 이 정도쯤 오면은 중간에 이제 단기 과열권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부터 인버스를 서서히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버스 잡아놓고는 그냥 이제 이 정도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지표상으로는 단기 과열이다. 오늘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조금 이제 슬로우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코스닥이고 위에는 코스피인데, 미국도 지금 현재 단기 과열권까지 올라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표가 과열권이면은 조심하고, 이렇게 이제 과매도권이면은 적극적으로 하자.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여기 구간에서는 종목 압축하자. 그래서 베타를 높여보자.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다면, 지금은 오히려 베타를 낮추기, 종목을 압축해서 플레이하지만 그 인버스를 섞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것들을 가장 고민을 하냐면, 저는 2분기 실적을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볼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시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 줄어드는 물동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북미로 가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물동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 아니겠냐. 그렇다면 2분기 실적이 깨지는 건데, 결국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과연 그게 빨리 끝날까? 만약에 빨리 끝나지 않게 되면은 2분기 실적은 정말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깨지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 이제 이 잠정 수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이게 미국향으로 가는, 국내에서 미국향으로 가는 수출 데이터들을 이제 일평균으로 쪼개본 겁니다. 일평균으로 보면은 이제 이것도 2023년도에 반짝 좋아졌다가 2024년 뭐 10월, 11월부터 삐걱삐걱거리더니 그렇게 이제 좋지 못한 흐름, YY로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으로 들어가요. 실제 요 구간에 이제 시장이 좀 힘들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4월 달에 YY로 마이너스 19%를 갑자기 찍습니다. 지금 현재 4월 달은 4월 1일부터 20일치의 수출 데이터예요. 그럼 이게 언제 또 나오냐면 5월 1일에 나오잖아요. 5월 1일 되면은 4월 달 한 달치의 미국향, 국내에서 미국향 수출 데이터가 나와요. 그걸 보게 되면, 야, 이게 미국의 어떤 수출이 이게 굉장히 급감하는구나. 그럼 1, 2, 3월 달에 굉장히 좀 땡겨놨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4월 달부터는 이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미리 땡겨놓은 것 때문에 수요 절벽이 순간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느냐 아니냐는 관세 협상 타결이 이제 중요한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7월 달까지 뭐 이렇게 기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5월, 6월 달까지는 수출 데이터가 잘 안 나올 수 있다 라고 해석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 말은 2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에 우려가 없는 회사들, 뭐 조선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관세에 우려가 없고, 방산도 관세에 우려가 없으니까 2분기까지는 그래도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서는 유리해 보이는 거고, 한 3분기쯤 되면은 2분기 때 이제 털렸던 기업들, 야, 이거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너무 이제 수출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이제 오히려 2분기 말쯤에
매수를 해서 거꾸로 이제 뒤집어지는, 시장이 한번 뒤집어지는 게 뭐 한 3분기 때 있을 수 있겠다. 뭐 이 정도는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슈가 생길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미국과 중국의 이 분쟁이 빨리 해결되지 않을 때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수출 데이터가 4월, 5월, 6월 들어가면서 계속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단 물동량이나 이제 텔레그램에서도 이 미국의 어떤 물동량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떤 이슈들이 생기냐면, 5월달 첫째 날은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이 이벤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5월 1일 날 우리나라는 이제 쉬고 있을 때인데, 쉬는 날, 근로자의 날로 쉴 때 일본에서는 금리 결정이 나타날 겁니다. 이 금리 결정 잘 봐야 돼요. 왜냐면은 엔달러가 14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금리 결정을 잘 봐야 되고, 여기서 이제 지나고 나면 여기서 이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쭉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5월 2일에는 이 고용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고용 데이터가 뭔가 삐걱거리는 모습을 나타내면, 야, 이거 진짜 관세 영향이 4월 달부터 있었구나 라고 이제 시장에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중요하게 좀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좀 지나고 나면 5월 8일쯤에 일정을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만들어 보면 5월 8일쯤에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어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 결정에서 과연 이제 트럼프 1기 때 연준의 금리 결정에서 트럼프가 금리를 낮춰라 이렇게 했는데 파월이 안 낮췄단 말이죠. 그 트럼프 1기 때. 그래서 주가가 한번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5월 8일 이날도 쉽지 않은 날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단기 지표는 굉장히 좀 과열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걱정하는 건, 야, 이거 수출 데이터가 자꾸 줄어들어가는데 미국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그 문제가 시장에서는 지금 단박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너무 빠르게 올라간 거 아니냐. 이게 미국든 한국이든 너무 빠르게 올라간 거 아니냐. 이게 다시 전고점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는 없지 않을까?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주가가 한번 쉴 가능성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걱정하는 게 결국 미국은 수입이고 한국은 수출이고, 중국에서 미국 가는 건 이거보다 더, 우리보다 더 심하게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줄어든 부분들이 4월, 5월, 6월 달에 영향을 주게 되면, 야, 2분기 실적이 다 좀 에러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미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리스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안전자산으로 돈들이 쏠려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또 달러엔 환율이 이제 140 언더로 또 꼬라박게 되면, 거기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뭐 청산 우려 이런 것들이 또 시장을 자극할 수가 있는 시나리오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막 무조건 고를 외치기보다는 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공격수들은 잘 골라서 플레이하되 인버스를 필요할 때 섞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뭐 저야 어차피 데이터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열권에서는 인버스를 좀 섞어버리는데, 지금 현재 수출 데이터가 4월 달에 저 정도로 20일치가 쪼그라들었는데 4월 달 20일치보다 4월 달 말에 어떤 수출 데이터가 더 쪼그라들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5월 1일 날 수출 데이터 나오는 날은 우리나라가 쉬는 날이지만 미국 시장은 열려 있고, 그다음 5월 2일은 또 이제 한국 시장 열린단 말이에요. 이번에 쉬는 날이 아니고 하니까. 그러면서 뭔가 이제 시장이 정말, 야, 이거 2분기 숫자가 다들 안 좋아지겠는데 이걸 인지하는 어떤 구간이 언제일까? 이런 이제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인버스를 달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주가가 2분기 실적이 부진하다는 내용들을 주가가 좀 반영을 다 해준다면 차라리 이게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충분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충분히 전저점 구간까지, 이제 이 정도 구간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야, 2분기 실적 부진한 거 이미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좀 공격으로 해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 파란색이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자. 그리고 시장이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걸 인지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의문. 이게 저는 스스로 해소가 안 되어 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